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 교육 3회차입니다. 디자인 싱킹과 고객 중심의 창업 교육이 저희 과정의 이름입니다. 그럼 디자인 싱킹은 뭔지, 왜 이게 창업 교육 과정에서 들어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디자인 싱킹이라는 건 스탠포드에서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계공학과 안에 세부 전공으로 시작되었죠. 그리고 공대하고 미술대학이 함께 석사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웃기죠? 공대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공대하고 미술대학이 함께 석사과정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데이비드 켈리가 디자인 회사를 설립하고요. 컴퓨터 관련 기업들 대상으로 디자인을 컨설팅하고요. 애플의 첫 번째 마우스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개의 디자인 회사가 합병해서 아이데오를 설립해요. 데이비드 켈리 회사를 포함한 세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그리고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이디어에서 브레인스토밍 했던 딥 다이브라는 과정을 ABC 방송에서 방송하게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디자인 컨설턴트가 아닌 혁신의 컨설턴트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SAP의 창립자인 학소 플레이터가 $350만 기부하면서 디스쿨이라는 게 설립되게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원 내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디자인 싱킹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프로젝트 기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론을 배운다, 실습을 배운다, 개론을 배운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프로젝트 기반으로 진행하면서 정말로 프로젝트에서 하나하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면 디자인 싱킹에서 말하는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디자인의 개념은 처음에 이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개념 결핍 단계입니다. 뭔가 있으기만 하면 돼. 기능만 구현하면 돼. 이게 첫 번째 단계이죠. 예를 들어서 구매 버튼이 있으면 어딘가 있으면 돼.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든 없든 어딘가 있으면 돼. 찾기 쉽든 없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일로 접근하는 단계죠. 좀 더 예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구매 버튼에 좀 더 맵시게 만들거나 동그라미로 할까 네모로 할까 정도로 생각하는 것. 세 번째는 기능 향상 단계입니다. 고객이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형태를 변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 버튼을 좀 더 잘 배치를 해 놓는 것, 혹은 잘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작아서 클릭을 못 한다던가 너무 커서 이상하다던가 그런 것들이 아닌 거죠.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맨 마지막 단계는 문제 해결 단계예요. 고객이 얻고자 하는 욕구를 파악해서 고객에게 감동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이건 스타일과 형태를 뛰어넘는 방법이에요. 현재 많은 디자인들은 4번째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편하도록 하는 것. 그렇지만 4번째 단계, 고객이 왜 구매 버튼을 클릭하는가? 고객이 구매 버튼을 클릭하게 될 때까지 고객에 따라서 엄마들은, 혹은 노인분들은, 혹은 장애인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라는 것까지도 파악을 해서 구매 버튼을 배치를 하거나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까지도 파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구매 버튼 형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디자인 싱킹에서 디자인은 문제 해결 단계까지를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추구하죠. 그래서 제가 디자인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이겁니다. 디자인이란 현재의 상태를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는 과정. 멋있죠? 현재 상태를 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데이비드 켈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 중심의 공감을 통해서 새롭게 문제를 해석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마인드셋. 마인드셋이라는 건 그러한 형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형식으로, 그러한 형태로 사고방식을 하는 거죠. 계속 내가
이런 형태로 생각해야지라는 것. 고객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어야지, 고객 중심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라고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사고방식이 디자인 싱킹의 사고방식입니다. 디자인 싱킹은 이렇게 5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4가지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고요. 3가지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5가지, 4가지, 3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어떤 프로세스로 생각을 진행하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emphasize라는 게 있죠. 첫 번째는 공감하기입니다. 고객에게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한테 그 문제와 그들이 느끼는 욕구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공감했으면 그것들이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해내는 겁니다. 질문을 제대로 해야지 답이 제대로 나오죠. 정의를 제대로 해야지 솔루션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솔루션 단계예요.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엔 그 아이디어를 한번 아주 중심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게 프로토타입 단계고요. 그 단계에서 이제 테스트를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5단계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단계예요.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자면, emphasize, 공감하기 단계는요,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자세히 관찰하고 깊이 있게 질문하고 동일하게 경험하는 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내가 그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정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왼쪽은 구두 수선빵입니다. 이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굉장히 깔끔하게 하라고, 깔끔하게 모든 구두 수선빵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 사용하는 입장, 그러니까 구두 수선빵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구두 수선빵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이 디자인을 보세요. 어떨까요? 자, 창문을 보시면 작죠? 환기구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창문은 작고요. 그 다음에 턱이 있죠. 구두 수선빵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구두가 불편해서 가잖아요. 근데 턱을 한번 넘어요. 그리고 구두 수선빵 운영하시는 분들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죠. 그분들이 운영하기에 저 턱이 괜찮을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거를 보시겠어요? 오른쪽 거를. 오른쪽 걸 보시면 오른쪽은 유축기입니다. 사실은 유축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밑에 있는 저 조그만 아이만 있으면 됩니다. 조그만 유축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저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 회사에서는 아이를 안고 있는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생각해 본 거예요. 과연 이 유축을 누가 가장 많이 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들이 유축을 할 때는 마음이 많이 안 좋다고 해요. 내가 모유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먹이지 못하는 슬픔. 그래서 그런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 아기를 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사실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원가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송 포장이나 이런 것도 더 복잡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런 디자인을 했을까요? 고객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사실 공감은 이렇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디자인이냐라는 겁니다. 고객의 마음을 공감해서 나오는 디자인이냐, 아니면 효율성과 깔끔함, 생산자의 입장에서 나오는 디자인이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엔 진짜 문제를 정의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요, 종합적으로 정보를 좀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재정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한 번 더 다시 정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해 보는 겁니다. 이 뒤에를 보면 공감 대상자가 실제 겪고 있는 문제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감 대상자에게 충분한 가치를 줄 수 있는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러게 내가 개발을 하면 충분한 가치를 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정을 갖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정을 갖고 해결하고 싶어야지 그것들을 지속해내고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이제 솔루션 단계입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예요. 솔루션에 대한 아이디어요. 이러한 얘기가 있죠. If you want to make creative ideas, first of all, create lots of ideas. 내가 정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를 원한다면 많은 아이디어를 일단 내세요. 네. 첫 번째 정답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적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정답을 내기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일단은 많은 아이디어를 내세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판단할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판단을 한번 유보해 보세요. 아이디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있어. 너무 비싸. 야, 별로 차별적이지도 않잖아. 야, 너 뭐 그런 생각들을 하냐? 막 이런 것들,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나의 아이디어를 막기도 하고요. 남의 아이디어를 막습니다. 예, 그래서 디자인적 사고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단계예요. 프로토타입 단계인데요.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그것들을 빠르게 그리고 좀 싸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초점은 싸게 만든다는 거 있지 않아요. 빠르게 만드는데요. 이거를 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고치기가 어려운 형태가 많습니다. 의료기구 같은 것도 그럴 거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그래서 그것보다 좀 싼 가격으로 빠르게 만들어 보는 것이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능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기능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화하고 구체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종이라던가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조종하는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운전을 실제로 해보는 저런 거 간단하게 종이로 해보는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고객에게 피드백 받기예요. 테스트 단계입니다.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넘어가는 테스트 단계가 바로 프로토타입. 네, 이거는 검증하고 반복하고 지속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It's just first prototype. 이거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검증받아서 더 좋은 프로토타입 혹은 더 완성된 프로토타입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검증을 받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고객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들을 위한 헬스기구가 있죠. 장애인들이 더 운동을 필요로 할 수 있죠. 근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겠어요.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헬스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저렇게 그리고 테스트해보고 하면서 결국에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이렇게 5가지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 5가지 중에서 테스트 단계에 왔을 때 만약에 이게 고객 공감이 잘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 공감으로 다시 돌아가시고요. 솔루션이 이상해 라고 하면 솔루션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 5개는 이런 프로세스대로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 단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드는 것 기억하시죠? 네. 디자인 싱킹이라는 건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요. 정말로 고객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